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담 한의원 덕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신경성 위염,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기능성 위장병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편입니다. 검사를 했음에도 위장이 불편한 증상이 생길 만한 다른 질환이 없는데 속이 불편한 증상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될 때 기능성 소화불량 또는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진단을 합니다.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으니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기능성 위장병이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의 누적,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의 오남용 때문에 병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를 할 땐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경험이 있지요. 이처럼 정신적 스트레스는 소화력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만성적인 위장병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정말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약에선 기능성 위장병이 있을 때 담적을 원인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고 담적 치료를 통해 해결하는 편입니다. 담적이 생기는 원인으로 잘못된 식습관, 약물의 오남용,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담적병은 다른 원인보다 치료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해결이 되어야 계속 담적이 악화되지 않을 텐데 병이 날 정도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스트레스가 쉽게 해결이 안 되니 말이죠. 식습관의 잘못, 약물의 오남용은 이를 인지하고 난 후 식습관을 교정하거나 약물 복용을 금지하면 비교적 쉽게 악화 요인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병이 날 정도로 심했던 스트레스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담적병을 치료하면서 인상 깊고 자주 호소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은 결혼하면서 남편이나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선 굉장히 흔하게 보입니다. 화병처럼 열감이 동반되기도 하고 진료 중 울음을 참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분, 성격이 강한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원형 탈모와 함께 위장병이 온 학생, 아픈 가족을 병간호하면서 힘들어서 위장병이 생긴 할머니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병을 발병하게 만드네요.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고 사람도 잃은 분에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바로 해결이 안 되지요. 강한 성격의 아버지를 둔 학생은 항상 억눌린 채 생활하면서 속으로 골마 병이 났습니다. 병간호를 하는 것이 힘들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하는 생활이 너무 길어지니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이 들면서 병이 난 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소화불량 증상을 초래할 땐 담적 때문에 생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선 담적을 없애는 치료도 열심히 하면서 스트레스 원인을 해결하여 더 이상 담적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을 치료하면서 꽤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스트레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이고, 그런 방법이 없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강한 성격의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아이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일정 정도 호전이 된 이후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그 학생이 아버지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결심을 하시곤 친척 집으로 전학을 시키더군요. 그랬더니 배에 굳어진 것이 갑자기 좋아지면서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증상도 눈에 띌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원형 탈모 증상도 있던 학생이었는데 탈모도 같이 좋아지더군요.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병이 난 분에게 잃은 돈을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가족 병간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에게 고통을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화병과 함께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 생긴 분에게 이혼을 말씀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 취미생활을 시작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실천한 분과 아닌 분 사이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면서 꼭 실천하도록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으니 해소할 수 있는 통로라도 마련하자는 생각에 권유했는데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에 재능은 있지만 어릴 적 가정 형편 때문에 시작하지 못했던 분이 저의 권유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남에게 보여주고 칭찬을 들으니 기분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을 땐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없어지고 소화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릴 땐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에서 탈출할 수 있고 혹은 스트레스를 조금 받더라도 소화가 좀 안 되더라도 증상이 훨씬 경미하게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릴 때 보았던 고교 야구에 대한 추억 때문에 야구장을 찾아 신나게 응원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병간호에 지쳐서 힘이 들지만 돈이 들더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간병인을 고용하여 맡겨둔 후 야구를 보면서 자유롭게 탈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어 위장병이 급격하게 좋아지더군요. 이분은 롯데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해서 TV 출연도 했다고 자랑을 하시더군요. 그 밖에 성경을 필사한다는 분, 등산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 좋아진다는 분, 노래교실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 좋아진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취미 활동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격의 분들과 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분들이 선택하는 취미 활동이 다르더군요.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통로를 마련한 분들이 담적 치료의 결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상담 중 이분의 담적병 발생 원인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 꼭 취미 활동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적 형편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하기 어렵다고 나중에 시작할게요 라고 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 활동을 바로 실천한 분과 실천하지 않은 분 사이에 담적 치료의 효과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적 치료를 한 이후에 다시 병이 재발하느냐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담적병이 생긴 분이라면 미루지 말고 당장 취미 활동을 시작을 하십시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